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우리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요. 그 전에 그 허브리핑을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 브리핑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일 시장을 좀 대비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.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만 하시면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. 딱 한 번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잊지 마시고,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뭐 오미크론이라는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긴 했는데요.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는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mRNA 백신이 주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특정 나라들만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나라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나라들은 접종률이 낮겠죠. 그러면 그 낮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변이가 생성되고 그게 다시 접종률이 높은 나라까지 침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mRNA 백신이 변이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예, 발표를 했고요. 그 부분이 뭐 100일 안으로, 그래서 뭐 내년 초 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. 일단은 아직까지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합니다. 아직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높지만은 치명적으로 뭐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안 간다라는 거죠. 경미하게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2, 3일 정도 있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것이 뭐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. 아무튼 이게 좀 접종률이 낮은 나라, 뭐 남아프리카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접종률이 높은 나라로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,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거고, 그리고 이 백신은 또 여기만 맞는 거고 여기는 백신을 못 맞게 되는 거고, 그러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거고 이 변이에 대해서 또 만들어지고,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여기도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여갖고 변이 바이러스 나오지 못하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부 돈 있는 국가들, 선진국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,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은 뭐 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 등 주요 백신들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.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한 2주 정도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, 화이자 측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좀 밝혔네요. 영국은 가디언지에 따르면은요, 화이자와 백신 공동 개발했던 바이오엔테크는 오미크론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.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이 6주 이내에 개발하고 100일 이내에 초기 물량 출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모더나도 마찬가지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 백신을 빨리 제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델타 바이러스처럼 우세종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.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허용이 되고 있는 백신이 이 mRNA 백신이고,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화이자가 6천만 도즈, 그쵸, 6천만 도즈죠.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뭐 3분의 2 정도를 뭐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, 이렇게 좀 나와 있다 보니까
이 mRNA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향후 감염병 주요 백신으로도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암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 아니라 mRNA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치료약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좀 넓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mRNA 백신은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. 보건당국이 부스터샷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약 2천만 명분을 먼저 확보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라고 보면 되겠죠. mRNA 백신은 다른 종류의 백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항체 수치가 높으면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의 변이 감염 예방에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모릅니다.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중앙항체라는 단어보다 어디 있죠? 이 항체 이런 단어보다 T세포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백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겠죠.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아니면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덜 좋은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거 부분에서 어떤 게 좋다 이런 거는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를 좀 보는 이유는 파미셀 같은 경우는요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서 mRNA에 들어가는 MPEG라는 뉴클레오 캡시드라는 이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파미셀이 제공하고 있는 원료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또 늘어나겠죠. 물론 이거를 파미셀이 다 공급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모더나 쪽만 있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mRNA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원료 공급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. 그 말뜻은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 언저리 내에서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요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렸던 구간이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파미셀도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업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리는데 종목 하나만 이렇게 삐뚤하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. 아무리 강력한 종목이고 재료가 나오더라도 업황을 거스르거나 지수를 거스를 수는 없다.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. 물론 요 양봉의 모습이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접근을 원한다 그러면 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요 언저리에서 한 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요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관 물량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외인이 매도 물량이 연속성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언제 매수로 돌아설 것인가 그것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허브경제TV에서 11월 매매 결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